안녕하세요. 테드쟁이 AI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특수투상을 배우기 시작할 겁니다. 시작하는 거예요. 이번 시간에 특수투상이 끝나진 않고. 어. 자, 우리가 이제 투상법을 제일 처음 시작한 게 이제 처음에 뭐 일각법, 그 다음에 삼각법, 요 얘기 나오면서부터 시작을 했죠. 자, 그래서 이제 거기서 사용된 투상을 제가 통상적으로 이제 일반 투상이다라고 많이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서 사용된 투상 기법은 직각투상법입니다. 특정 면 하나를 내가 정면으로 바라보고 그 다음에 거기를 기준으로 해서 우측면, 좌측면, 그 다음에 평면, 저면, 그 다음에 배면까지 해서 총 6개의 면이 나오는 방식. 그리고 이제 외형선을 기준으로 형상을 만들고 숨어있는 부분들은 수문선으로 표현을 하며 뭐 그런 것들 그런 것들이 다 포함된 물체의 형상을 이제 올바르게 온전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이제 해줄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투상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걸 일반 투상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일반 투상으로 이제 도면을 다 작성을 끝내는 게 아니라 이제 여기에서 좀 특수한 부분들, 특이한 부분들을 좀 더 명확하게 표현해주고 제대로 지시해주기 위해 사용되는 것들이 바로 특수투상법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 특수투상법을 접하게 되면 다양한 형태의 특수투상법이 존재를 하는데 그 중에 이제 가장 많이 접하는 그리고 가장 흔하게 접하는 특수투상법이 바로 단면도법입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은 우선 단면도법을 할 거예요. 자, 물론 이 단면도법에도 종류가 되게 여러 개가 있습니다. 여러 개가 있고 그래서 이제 이번 영상은 그 단면도법 중에 온단면도법 또는 주단면도 뭐 이렇게 전단면도 주단면도가 아니라 전단면도 이렇게 해서 불리고 있는 것을 배울 거예요. 자, 근데 이제 단면도라는 얘기가 나왔으니까 그럼 단면도는 이제 말 자체에서 여러분들이 대충 이해는 가실 거예요. 단면, 잘려서 보이는 면을 얘기하죠. 그래서 면을 어떤 형상을 잘라가지고 그 잘려서 보이는 면을 이제 그려주는 거구나라는 거는 이해할 수 있어요. 자, 이게 이제 KS 규격에서 지정한 제도 통칙에 이제 내용이 나와 있는데 이게 단면도법 이런 식으로 나오진 않고요. 어떻게 나오느냐? 이렇게 나옵니다. 단면 표시다. 그렇죠? 단면 표시.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단면 표시에 대한 설명이 이렇게 작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가려져서 보이지 않는 부분을 알기 쉽게 나타내기 위해서 단면도로 나타낼 수 있다. 중요한 건 수 있답니다. 나타내야만 한다가 아니라 수 있다. 즉 단면도를 쓸 수도 있고 안 쓸 수도 있다. 이거죠. 즉 단면도는 강제사항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단면도는 도용은 절단면을 사용해서 이제 대상물을 절단한다. 이제 특정 면을 기준으로 잘라준다라는 거고, 잘라낸 다음에 이제 절단한 앞부분을 이제 제거한다라는데 뭔 얘기냐면, 숨어 있는 부분을 보기 위해서 한 거니까 내 시선을 가리고 있는 잘라낸 앞부분을 제거하고, 그 제거한 상태에서 바라본 형태를 그려준다라는 게 단면도법이다. 라고 보시면 단면 표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이제 이거를 이제 대부분 설명할 때 그럼 선생님 단면도는 왜 쳐요? 라고 딱 하는데 그럼 대부분 숨어 있는 부분을 명확하게 표시하기 위해서 라고 대부분 설명들을 많이 강사분들이 할 거예요. 근데 솔직히 말하면 단면도를 치는 이유는 그게 아니었어요. 단면도를 치는 이유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제 이게 단면도를 그럼 치지 않으면 형상이 명확하지 않으냐의 문제거든요. 수문선도 그려져 있으면 형상이 명확하지 않다는 얘기냐. 자,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이거 딱 보시면은 외형선과 수문선이 있어요. 그래서 수문선의 형상이 명확하지 않은가요? 이게 단면을 치게 되면 결국은 이 수문선이 외형선으로 바뀌어요. 그게 전부예요. 그럼 이게 수문선으로 표현됐을 때 단면을 잘라서 표현한 것보다 명확하지 않은가? 제가 봤을 때는 아니거든요. 명확해요. 수문선도 그래도 명확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왜 자꾸 단면도를 치라고 하느냐. 근데 여기에 엮여 있는 얘기가 한 가지 더 있어요. 뭐냐면, 이제 앞에서 제가 이제 주투상도에 대한 개념을 설명을 드릴 때, 주투상도에서 뭐라고 나왔냐면, 수문선을 쓰지 않도록 한다. 라고 돼 있어요. 그리고 투상도의 일반 사항에도 가능한 한 숨겨진 외형선과 모서리를 표현할 필요가 없는 투상도를 선택한다. 이렇게 돼 있었어요. 아니, 선의 종류는 수문선이라는 걸 만들어 놓고 왜 수문선은 자꾸 쓰지 말라고 해.
이상하잖아. 되게 이상하죠. 왜 수문선을 안 쓰려고 할까요? 자, 우리가 이제 요새는 이제 핸드 드로잉, 손으로 이제 제도를 하지 않고 컴퓨터로만 제도를 하기 때문에 이걸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이유는 간단해요. 이게 형상이 명확하지, 수문선으로 표현하면 형상이 명확하지 않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이게 왜 그러냐면, 뭐 이해하신 분들, 여기까지 얘기하면 이제 눈치채신 분들은 눈치챘을 거예요. 자, 손으로 그린다. 이 수문선 그리려고 그러면 사람 미쳐요. 뒤집어집니다. 이거 손재도 안 해보신 분들은 몰라요. 자, 2mm 선 긋고, 1mm 띄우고, 2mm 선 긋고, 1mm 띄우고, 2mm 선 긋고, 이거 수문선 많이 나오면은 도면 그리는데 시간 진짜 세워라, 내워랍니다. 사람 미쳐요. 환장해요. 그러니까 이게 단면도법이라는 게 있는 이유가 가장 큰 게 뭐냐면, 아니, 숨어있는 부분은 수문선으로 그리자고 약속을 해놓고는 해놨는데, 사람들하고 약속을 했는데, 야, 내가 숨어있는 부분을 수문선으로 표현해줄게. 그러면 이게 외부에서 보이는 건지, 내부에서 보이는 건지, 내부의 형상인지, 네가 이해할 수 있을 거 아니야. 그렇게 말은 던져놨는데, 던져놓고 그대로 자기가 도면을 그리다 보니까 미치겠는 거야. 환장하겠지. 2mm 선 긋고 1mm 선 간격 띄우고. 그러니까 뭐예요? 아이씨, 이거 수문선 그리면 안 되겠는데? 그럼 뭐예요? 수문선을 외형선으로 바꿔야지. 근데 바꿨는데 사람들한테 야, 이거 하기 힘들어가지고 외형선으로 바꿨어. 그럼 사람들이 불만을 토할 거 아니야. 야, 그러면 외형선하고 수문선하고 어떻게 구분해? 그렇게 불만을 토로할 거 아니에요. 그럼 합리적인 이유가 필요할 거 아니야. 야. 대신에 내가 이거는 단면을 잘라서 표현한 거야. 그렇게 이해를 하면 돼. 대신에 내가 수문선 안 하는 대신 뭐 해줄까? 단면, 잘려서 발생된 면에다가 해칭 넣어줄게. 색을 입혀줄게. 원래는 이제 해칭 또는 스머징. 우리가 이제 해칭을 주로 사용을 하는데, 해칭 또는 스머징이에요. 그래서 잘린 단면에서 면이 발생을 하면 거기다 이제 스머징이나 해칭을 넣어주는 이유가, 이거는 단면을 잘라서 표현한 거라는 걸 명확하게 해주기 위해서요. 외형선도 그려져 있는데, 이게 외부에 있는 선이 아니고, 단면을 잘라서 표현해서 여기 보면 여기 잘린 면, 내가 여기 잘린 면이라고 내가 표시해놨잖아. 이래서 단면을 잘라서 표현한 거야. 이렇게 바꾼 거예요. 물론 해칭을 일일이 그리는 것도 되게 일일 거예요. 일인데 그게 아무리 일이어도 저기 수문선 그리는 것보다는 일이 아니에요. 왜냐면 그래도 해칭은 여러 개의 선을 그리긴 하지만 일자로 그리잖아. 찍찍찍찍찍찍찍찍찍찍. 그쵸? 근데 저 수문선은 진짜 미쳐요. 사람. 이건 손재도 안 해보신 분들은 몰라요. 이제 그런 이유로 이제 단면도법이 원래는 메인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도면에서 수문선을 쓰지 말라는 이유가 이게 도면을 보는 사람을 위한 게 아니라 도면 그리는 사람한테 야, 너 수문선 쓰면 너 죽어. 너 그 도면 그리기 힘들어. 그러니까 야, 수문선 쓰지 마. 야, 우리 절대 수문선 쓰지 말자. 그렇게 약속을 한 거예요. 자, 그렇게 되는데 이제 이게 솔직히 말하면 핸드 드로잉 때 얘기예요. 손으로 그릴 때 얘기예요. 자, 우리가 이제 컴퓨터로 CAD를 이용해서 이제 그려주는데 수문선을 그린다고 형상을 이해하는데 전혀 문제 없어요. 그리고 이걸 우리가 점점점을 일일이 그리지 않기 때문에 제도하는데도 시간이 그렇게 많이 소요되지 않아요. 그냥 도면층만 바꿔주면 되잖아요. 아니면 선정류만 바꿔준다든가. 그때 문제가 안 돼요. 그러니까 솔직히 말하면 요새 시대 CAD로 넘어왔을 때 여기서 수문선을 가능하면 쓰지 않는다. 이런 규정들은 사라졌어야 돼. KS 규격이 개정이 됐어야 돼. 근데 이게 KS 규격에만 있는 게 아니라 국제표준 제도 규격인 ISO에도 그대로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ISO 규격이 변경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 시점에 맞춰서 같이 변경해요. 걔네들이 변경 발표를 하면은 근데 이게 변경되지 않고 아직까지도 이렇게 써져 있다라는 거는 ISO도 이 규격을 그대로 쓰고 있다는 거지. 이 규격을 이제 그러면 시대가 바뀌고 컴퓨터로 그랬는데 왜 그 개정을 하지 않냐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은 간단합니다. 사람은 항상 관성이라는 게 생겨요. 그러니까 내가 항상 그리던 도면에 스타일이 있어. 스타일이 있는데 그게 항상 단면도를 치고 뭐 그런 스타일로 그렸어.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더 이상 단면도 안 쓰고 야 그냥 우리 가려져 있는 숨어져 있는 부분 수문선으로 쓰자 딱 그러면은 완성된 도면을 딱 보면은 뭔가 이상한 거야. 어색한 거야. 어색한 걸로 끝나면 상관없는데 여지껏 계속 단면도법을 썼던 사람들이 보기에는 마음에 안 들어 도면이. 저거 단면 쳐야 되는데 이런 관념이 생겨버린 거예요. 설계하는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그걸 못 버리는 거야. 기존에 설계했던 사람들이. 그러니까
기존의 설계사들 밑에 사람 애들을 가르칠 때, 야, 무조건 단면 쳐. 너 단면 안 치면 나한테 혼나. 이런 식으로 계속 가르치니까 이게 바뀌지 않고 계속 아직까지 유지가 되고 있는 거예요. 왜? 본인 마음에 안 들거든. 단면을 안 치면. 솔직히 이제 좀 잘못된 방식이다. 더욱이나 이제 이런 것들이 교육계나 학계가 더 늦어요. 이런 뭔가 변화가 돼야 되는 게 교육이나 학계는 고리타분해. 왜 가르치는 사람들이 항상 그렇게 고리타분한지는 모르겠어. 꼰대 마인드가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이걸 바뀌는 걸 되게 싫어해. 근데 우리가 이제 자격증 시험 보는 전산응용 기계제도 기능사나 그런 것들은 거의 대부분 책상머리 앞에 앉아있는 교수님들이나 그런 분들이 거의 주관을 해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계속 자기네들이 예전부터 봤던 도면의 스타일 그런 걸 버리지 못하고 케이스 규격도 개정이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다 이런 케이스 규격 교정하는 거나 그런 거 다 실무 위주자보다는 거의 이제 학계 위주에 있는 분들이거든요. 이런 분들이 이제 그 꼰대 마인드를 못 버리고 계속해서 이제 고집을 하고 있고 그러면서 자기가 가르치는 후학들도 자기 고집을 그대로 주입을 시켜버려요. 그러니까 변화가 없는 거예요. 변화가 느린 거예요. 그러면 이제 실무 가면 어떻게 하느냐. 실무 가면 이렇게 그냥 이렇게 그려요. 이렇게 그리고요. 우리가 이제 나중에 치수 기입할 때 얘기가 나오겠지만 가능한 한 수문선에는 치수 기입하지 않는 거다라고 이거 저만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대부분 전산응용 기계도 기능사 가르치는 강사분들이 수문선에 이렇게 치수 기입하는 거 아니다라고 가르칠 거예요. 근데요. 이게 KS 제도 통칙에는 저런 얘기 없어요. 수문선에 치수 갖다 붙이지 말란 얘기 단 1절도 안 나와. 직접적으로 단 1절도 안 해요. 그런데 왜 저런 생각을 갖고 있냐? 수문선을 쓰는 도면이 별로 없거든. 항상 외형선에만 붙였거든. 그래서 이제 저도 단면도를 어디를 단면도를 쳐야 됩니까 선생님 물어보면은 야 네가 치수 기입해서 그 치수를 붙여줄 부분이 있잖아. 근데 걔가 수문선이잖아. 그럼 걔는 단면 쳐.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거를 전산응용 기계도 기능사 시험에 맞춰서 간단하게 설명을 이렇게 돼요. 네가 치수를 붙여주고 싶다 이렇게. 그러면 얘네들은 외형선으로 바꿔야 되니까 단면을 쳐. 이렇게 설명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게 맞는 말은 아니에요. 솔직히 말하면 엄밀히 얘기하면 왜냐하면 KS 제도 통칙에는 KS 규격이 정해진 제도 통칙에는 수문선에 치수를 기입하지 말란 얘기가 없어요. 그런 얘기 없어요. 지어낸 얘기예요. 지어낸 게 아니라 관념적으로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실무를 가시면 수문선에 자유롭게 치수를 기입합니다. 여러분 실무 가보시면 알 거예요. 실무 가보시면 알겠지만 굳이 단면 쳐서 치수 기입 안 해요. 물론 이제 실무도 단면을 안 쓰느냐 써요. 왜냐면 그 실무도 관습이 남아 있어요. 남아 있어가지고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단면 칠 거예요. 근데 단면을 치는데 뭘 안 하냐면 해칭을 안 써요. 물론 이제 실무하는 작업자마다 틀리지만 해칭도 안 합니다. 실무는 더 발전을 한 거죠. 야, 장사 하루 이틀에 내가 이렇게 그랬으면 이게 단면을 친 건지 내가 해칭을 안 해도 넌 알 거 아니야. 왜? 우측면도 하고 평면도 하고 있잖아요. 그럼 이게 이렇게 얘가 외형선이면 말이 안 되는데 그러면 수문선이겠네. 이거 눈치 까지잖아요. 그래서 내가 단면 쳤다고 굳이 해칭 넣어줘야 돼? 안 넣어줘도 너 이거 내가 단면 친 거 알 거 아니야. 너 이거 내가 해칭 안 넣었다고 단면 친 거 몰라? 너 그럼 일한 지 얼마 안 되네? 야, 너 실력 되는 애 데려와. 이런 식으로 나온다고. 실무는. 그래서 실무는 단면도, 해칭까지도 빼먹고 도면을 작성해래요. 그래도 정상적인 가공이 들어와요. 간혹 가다가 진짜 이제 가공하는 사람들 초짜다. 그러면은 기본적인 제도법만 알고 있으니까, 이게 단면 해칭이 없는데요? 이게 맞는 건가요? 그렇게 질문이 오는데, 그러면은 진짜 그런 얘기 나와요. 장사 하루 이틀 하세요? 그거 해칭 없어도 단면 넣은 거 아시잖아요. 이런 식으로 답변 들어가요. 도면을 해칭을 넣어서 고쳐주는 게 아니라, 그런 것도 파악 못할 정도로 실력이 없으시면은 일을 어떻게 하세요? 이런 식으로 간다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좀 바뀌어야 그러니까 제도 통칙이 많이 바뀌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아직까지 바뀌고 있진 않습니다. 뭐 어찌됐든 간에 일단은 전산응용 기계도 기능사 시험을 봐야 되고 그 다음에 단면도법을 실무에서 아예 안 쓰는 것도 아니고 쓰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제 단면도를 어떻게 치는지는 제대로 익혀두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제 단면도에 대해서 이제 서론이 길었는데 이제 그 단면도 중에 가장 첫 번째 나오는 단면도 그리고 이제 이번 영상에 키가 되는 단면도가 있죠.
자, 그게 이제 뭐라고 하느냐? 자, 온단면도라고 합니다. 근데 실무에서는 전단면도라고 많이 부릅니다. 이게 온단면도라고 표현을 했대고 전단면도라고 표현을 했대고 뭐 이렇게 돼요. KS 규격에 있는 제도 통칙상에는 온단면도라고 돼 있습니다. 온단면도. 그래서 이제 뭐 설명이 붙어 있긴 한데 이제 실제 KS 규격에는 이 설명만 붙어 있지 않고 그림까지 같이 도시가 돼 있어요. 설명 밑에 있는데 대상물의 기본적인 형상을 가장 좋게 표시할 수 있는 절단면을 선정을 해서 어디를 자를지를 선정을 해서 그린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경우에는 절단선을 기입하지 않는다. 키포인트. 자, 기입하지 않는다가 나왔어요. 자, 필요한 경우에는 특정 부분의 모양을 잘 표시할 수 있도록 절단면을 설정하여 그리는 것이 좋다. 이 경우는 절단선에 의하여 절단 위치를 나타낸다. 이게 뭔 얘기야? 요거 말만 들으면은 이해 하나도 안 됩니다. 자, 가장 좋게 할 수 있는 절단면을 선정을 했어요. 절단면을 선정했잖아. 잘 표시했던 모양의 절단면을 설정했잖아요. 이거랑 뭐가 다른데? 뭐가 다른데 얘는 절단선을 표시하고 얘는 절단선을 표시하지 않는다고 얘기하는데 이 뭔 설명을 써라도 이따구로 써놨어. 제가 봤을 땐 두 개가 다 똑같은 내용이에요. 똑같은 내용. 예. 어차피 절단면은 선정하게 돼 있어요. 선정하게 돼 있는데 왜 케이스 규격에 설명을 저따구로 써놔도 되는가? 저것도 참 의아해요. 의아한데 이게 이제 이렇게 써지면 되고 잘 표시는 절단면을 선정하는 게 아니라 내가 선정한 절단면을 내가 굳이 절단선을 표시해주지 않아도 다른 사람이 바로 인지할 수 있는 부분. 즉 제가 아까 여기서 이거 설명할 때 서론할 때 얘기했잖아요. 장사 하루 이틀 해? 그런 개념. 야, 내가 절단선 표시 안 했는데 거기 절단선 표시하고 단면도 그렸는데 어디 절단했는지 몰라? 너 장사 하루 이틀 해? 그걸 모른단 말이야? 어떻게 모를 수가 있어? 이런 부분. 이런 부분을 잘랐을 때는 절단선을 기입하지 않는 거고요. 반면에 형상이 너무 복잡해서 내가 어디를 잘랐는지 표현을 해주지 않으면 이 작업자가 그거를 눈치챌 수 없는 상황이다. 그럴 때는 반드시 절단선을 표시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은 여기서 보는 게 낫겠죠. 자, 지금 이 영상 같은 경우 이제 여기 정면도에서 내가 단면 치겠다 그러면 요 윗부분에 구멍이 있고 아랫부분에 구멍이 있는데 아랫부분은 일단 제끼고 자, 윗부분에 있는 구멍을 단면을 내가 쳐가지고 외형선으로 다 바꿔주겠다 라고 생각을 했다면 어디를 잘라야 할까요? 자, 우측에서 봤을 때 내가 어디를 잘라야 이 부분의 형상을 온전히 표현할까요? 자, 우리 지금 이 수문선 어떻게 그렸어요? 여기서 요 4분점 갖고 와서 그랬잖아. 그쵸? 이 4분점 갖고 와서 얘가 된 거 아니에요. 그쵸? 여기 그 다음에 작은 직경으로는 어디, 여기 4분점 갖고 온 거 아니에요. 지금 여기 그려진 선들이 어디에 있는 선들이에요? 정확하게 이 중심선, 이 4분점이 있는 바로 이면에 있는 선들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치수를 기입을 한다고 하면 어느 치수를 기입을 하겠어요? 자, 여기 있는 이 지름을 이렇게 기입을 하겠지. 설마 내가, 아이고, 중심선까지 지워버렸네? 자, 컨트롤 Z 돌릴게요. 요것만 지워야 되는데. 자, 내가 이제 여기다가 이 지름의 치수를 기입을 하겠지. 그쵸? 설마 내가 여기를 여기서 잘라가지고 여기서 자르면 어떻게 돼요? 선이 여기서 나올 거 아니야. 여기서 대충 맞출게요. 이렇게 선이 여기서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여기서 자르면 내부에 있는 구멍이 그쵸? 요렇게 해놓고 잘라가지고 선을 요렇게 만들어 놓고 내가 여기다가 치수를 기입하겠냐고. 이렇게 하면 미친놈이지. 그렇잖아요. 제가 표현이 과격하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하면 미친놈이에요, 이건. 그렇잖아요. 이렇게 도면을 그렸다고 하면 얘는 미친놈이야. 말이 안 되는 거잖아. 나는 이 치수를 작업자한테 알려줘야 되는 건데. 그러면 어딜 치겠어요? 내가 여기서 굳이, 나 여기 정중앙 잘랐어. 라고 알려주지 않아도, 당연히 여기를 잘랐겠지. 이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이게 당연한 거예요. 그러면은 언제 절단선을 표시해줘야 되느냐. 그쵸? 그러면 이제 이런 걸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제가 형상을 좀 변종시킬게요. 대략적으로 한 2배 정도 넓혀놓고, 그 다음에 이제 얘를 이제 옆에다 이렇게 복사를 했는데, 자, 가정을 해서 옵셋 2mm. 자, 여기 직경 2mm 짰고, 옵셋 2mm. 자, 여기 직경도 2mm가 작고. 자, 이랬어. 자, 여기하고 여기 직경 차이가 나. 자, 그래 놓고 내가 여기다가 이제 우측에다가 얘도 카피해서 올릴까요? 했어. 자, 여기서 내가 이제 이 부분을 단면을 친 형태로 표시를 했어요. 가정을 해서. 친 형태로 표시를 했어. 그러면 작업자가 봤을 때 여기서 자른 거예요? 여기서 자른 거예요? 모르잖아요. 이렇게 되면. 자,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 절단선을 표시해 줘야 한다. 그러니까 얘는 빼박이잖아요. 빼박. 누가 생각해도 여기서 정중앙에서 칠 수밖에 없어. 여기서 애매하게 쳤다? 그러면 미친놈이야. 네. 그러니까 이거는 명확하니까 내가 굳이 표시 안 해줘도 어딜 잘랐는지 표시 안 해도 명확하니까 그렇지만 이럴 때는 표시해줘야 된다. 자, 그럼 이제 그 절단선이라는 건 이제 어떻게 표시를 하느냐. 그렇죠? 내가 이제 요 정중앙을 잘랐다라고 한다면 그러면은 어떻게 표시하느냐. 일단 절단선은 제가 이제 KS 규격을 이제 활용한 이제 선 종류 설명할 때 거기에 한번 나왔을 거예요. 절단선은 중심선과 똑같이 1.3선을 가는 1.3선을 그대로 씁니다. 예. 그대로 써요. 단 끝부분에 뭘 붙여줘요. 절단선의 안 끝부분에 뭘 붙여주는데 일단 저는 이제 절단선을 쓸 때 중심선이 이렇게 살짝 튀어나오게 하지 않고 약간 더 튀어나오게 해요. 이제 LEN, DE 제가 2mm 튀어나오게 했는데 저는 이제 통상 이제 절단 기호를 붙여줄 때는 한 5mm 정도 튀어나오게 하거든요. 5mm. 5mm니까 지금 3mm를 더해야겠네요. 다시. LEN 왜냐면 제가 기본적으로 2mm를 튀어나오게 했기 때문에 DE 3mm. 3mm를 더 툭 해서 이제 한 5mm 정도 더 튀어나오게 해줘요. 이렇게 해주는데 이거 5mm 더 튀어나오는 거 제도법에 규정돼 있냐? 규정돼 있는 거 없습니다. 이거 더 길게 하셔도 되고 더 짧게 하셔도 되고 필요에 따라서 마음대로 가변할 수 있어요. 변경하실 수 있고 이제 절단선에서 이제 또 삐져나온 길이에 대한 규정 자체는 KS 규격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끝에 뭘 해주냐면 굵은 실선을 짧게 단선으로 하나 넣어줘요. 굵은 실선에 대해서 굵기에 대해서는 명기되어 있는 게 없는데 일반적으로는 외형선과 동일한 굵기로 작업을 해줍니다. 그럼 외형선이 0.5잖아요. 근데 이제 외형선과 동일한 굵기라면 여기서 라인. 자, 이 선의 길이도 있는데 단선인데 이 길이도 정해져 있는 거 없어요. 규격 없어요. 없어가지고 이제 본인이 알아서 하면 되는데 일반적으로 저는 이제 학생들을 설명할 때 4에서 5mm 정도를 권장을 합니다. 저는 4mm를 써요. 그래서 4. 이렇게 되면 이제 나중에 출력을 하면은 얘는 가는 실선이고 얘는 굵은 0.5mm 선이니까 얘는 0.25 그다음에 0.5로 이제 출력이 되겠죠. 굵게. 근데 이게 실무에서는 이렇게 이거를 도면층을 이용해 가지고 외형선과 같은 도면층을 사용한다든가 그렇게는 안 해요. 왜 안 하냐면 실무에서도 그러니까 이 CAD로 도면을 그릴 때도 얘가 굵은 게 티가 났으면 좋겠어. 근데 이제 대부분 이제 학원 강사들이 하는 얘기가 그럼 얘한테 선굵기를 주고 선굵기 표시를 해주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선굵기 표시를 하면은 이 도면 자체에 있는 모든 선들이 그 선굵기가 표시가 되기 때문에 그 상황은 싫어해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그 선굵기라는 게 표시되면은 그러니까 두 개의 선이 약간 뭐 0.1mm, 뭐 0.2mm 살짝 간격이 떨어져 있는 경우 겹쳐져가지고 선이 구분이 잘 안 가요. 그래서 제도하는 사람들은 CAD상에서 선 굵기가 직접적으로 표시되는 걸 기본적으로 싫어해요. 그런데 이런 특수한 경우 같은 경우는 선 굵기가 표시되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실무에서는 어떻게 쓰냐면 이걸 폴리라인으로 작성합니다. PL. 자, 그래서 여기서 4mm. 자, 그리고 ESC. 그 다음에 뭘 해주냐면 더블 클릭하면 P 에디트로 들어가겠죠. 더블 클릭. 여기서 W, 위드. 폭이죠. 여기서 0.5. 입력을 해서 실제 CAD 화면에서도 이렇게 굵게
보이게 표시를 해줍니다. 그래서 이쪽이 절단 표시 넣었다라는 게 시인이 이렇게 멀리서 봤을 때도 눈에 확 띄잖아요, 이쪽이. 그래서 실제 CAD에 작업할 때도 눈에 확 띄게 해줘요, 이 부분은. 명확하게 구분하기 위해서. 왜냐면 일반적으로 쓰이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아니기 때문에. 자, 이렇게 해줍니다. 뭐 이거는 이제 실제 여기 자격증 시험에서는 이렇게 하셔도 상관없고요. 뭐 이렇게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여러분들 편할 대로 하세요. 대부분 학원 강사, 그러니까 실물 잘 많이 안 떼어보신 분들은 이렇게 해주는 경향이 강해요. 근데 이게 뭐 잘못됐다라는 건 아닙니다. 이렇게 하는 게 맞아요. 원칙적으로 우리는 선 굵기를 뭘로 도면층 또는 선의 종류, 선의 특성 뭐 그런 걸로 제어해주고 색상으로 출력을 해주고, 그러니까 원칙 우리가 사용하는 일반적인 CAD 원칙에는 얘가 부합됩니다. 하지만 실무에서는 이걸 더 선호하는 경향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다가 화살표를 붙여줘야 되는데, 화살표는 뭐 번잡스럽게 막 그리고 뭐 그럴 필요는 솔직히 없어요. 화살표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주면 되냐면, 우리가 이제 치수 기입을 하겠죠. 지금 이렇게 돼 있는데, 일단은 이제 지금 제가 치수 설정을 나중에 치수 기입할 때 하느라 아직 설정을 제대로 안 했을 거예요. 제대로 안 했을 텐데, 어디 한번 살펴볼까요? 2.5로 돼 있고 텍스트도 2.5로 돼 있고, 그쵸? 설정 하나도 안 했죠. 이게 이제 정확히 말하면 이제 치수 설정이 된 거 가지고 이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어차피 이제 저 절단선 표시 같은 경우는 이제 치수 설정이 끝나고 이제 해줘야 돼요. 해줘야 되는데, 이제 치수 설정에 대한 거는 나중에 얘기할게요. 어찌됐든 지금 이제 설정되어 있는 이 상태가 내가 사용하는 치수 설정이다라고 가정하고 얘기를 한다면, 저 같은 경우는 여기 레이블 붙여야 되면은 어차피 우리 이제 이거 할 때 치수 기입 막 할 거 아니에요. 치수 기입할 거니까 치수 기입되어 있는 선 중에 하나를 이렇게 갖고 와요. 복사해서. 갖고 온 다음에 이거를 익스플로드 X로 깹니다. 깨면은 하나 분리된 요소가 남죠. 그럼 이제 화살표 붙여야 되는데, 자, 단면이 여기 표시된다 그러면 내가 어디서 바라봐야 돼요? 단면이 저기 표시된다고 하면 내가 요렇게 바라봐야겠죠. 지금 여기에 단면이 있다라고 한다면 요렇게 바라본 거죠. 그러면 이제 그 방향에 맞는 화살표를 구성을 해야 되니까 여기 있는 화살표를 써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주느냐, 여기서 카피 요렇게만 해서 요 끝점을 딱 잡고 가져갑니다. 그래서 요 중앙에다 딱 붙여줘요. 자, 이제 여기서 끝나느냐? 여기서 끝나는 건 아니고요. 이제 여기서 어떻게 해주냐면, 만약에 지금 이게 이제 내가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치수의 규격이다라고 하면 이걸 이제 그대로 쓰시면 돼요. 원래는 내가 이제 사용하는 치수 문자의 높이 그대로 쓰시면 되고, 여기서 요거를 이름을 정해줘야 되는데, 이름을 이제 ABCD로 표현해 줍니다. 이름을 A다 이렇게 해줘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선의 길이를 너무 길게 나가지 않게 요 문자에 맞춰서 이렇게 줄여주시면 돼요. 이걸 이렇게 붙이는 경우도 있고, 뭐 이제 이런 식으로 뒤에다 붙이시는 분도 있고, 상관없어요. 이건 상관없어요. 뭐 이렇게 붙이는 거, 위에다 쓰는, 저는 이제 위에다 쓰는 스타일이고, 뒤에다 붙이는 분들 계세요. 이제 뭐 그거는 이제 본인 취향에 따라서. 아니면 이제 다른 치수선하고 막 싸움이 일어나니까 치수선이 배치된 상황에 따라서, 도면의 이제 공간에 따라서 이 A자의 위치는 화살표 근처에서 이제 자유롭게 움직여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를 여기만 붙이는 게 아니라 이제 어디도 붙여요. 이제 밑에도 붙여요. 자, 밑에도 붙여요. 이렇게. 자, 이렇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는데, 이제 여기서 이제 하면 이게 위아래가 다 A잖아요. 근데 이렇게 써도 되고, 요거를 이렇게 쓰는 사람도 있어요. 밑에 건 B. 위아래를 중복되지 않게. 뭐 이렇게 쓰는 사람도 있는데, 그렇게까지 굳이 할 필요는 없고, 그냥 똑같이 A로 하시면 돼요. 똑같이 A로. 이렇게 해줘서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요. 이렇게 제가 설명을 하면 여기서 이제 이견을 다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선생님, 그거 아닌데요. 아니면 이제 다른 이제 강사분들도, 전산응용 기능사 가르치시는 강사분들도 여기다 이견을 다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어떤 이견을 다냐면, 얘 시인성을 좋게 하기 위해서
기본 치수의 스타일이 아니라 그거보다 좀 커진 스타일로 갑니다. 일단은 이제 나중에 제가 이제 치수 기입할 때 설명을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치수 문자 높이는 이제 전선응용 기계도 기능사를 기준으로 했을 때 3.5 높이 치수 문자의 높이가 3.5입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치수 문자 높이보다 좀 시인성이 좋아야 된다. 좀 눈에 확 띄어야 된다라는 의견을 갖고 계신 분들이 계셔가지고 이걸 3.5가 아니라 3.5 다음에 쓸 수 있는 치수 문자 높이가 5예요. 5로 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간혹 가다가 이제 얘를 컨트롤 1번 눌러가지고 문자 높이를 이제 5로 이렇게 확 키워주는 분들이 계세요. 이렇게 키워주는 분들이 계십니다. 당연히 이렇게 되는데 이러면은 이제 치수 문자를 키웠는데 그럼 얘만 키우면 안 됩니다. 원래 이제 이 치수 문자의 높이가 오면은 이 선의 굵기가 어떻게 돼야 되냐면 0.5가 돼야 돼요. 이게 KS 규격에서 이제 치수선 그리고 화살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규격들을 찾아보면 나중에 이제 제가 치수 기입할 때 명확하게 규격표에서 제가 발표한 거를 보여드리기는 할 건데 지금 보여드릴까요? 지금 보여드릴게요. 그때 가서 보여드릴게요. 아직 제가 그 자료를 PDF 파일을 안 만들어놨네요. 안 만들어놨으니까 그때 가서 보여드리는데 이제 어떻게 되냐면 문자 높이가 5잖아요. 그러면 원칙적으로는 사용되는 치수선의 굵기는 문자 높이의 10분의 1입니다. 즉 0.5예요. 그러면 화살표는 어떻게 되냐? 화살표는 자, 여기 끝단부터 여기까지의 길이가 치수 문자의 높이와 동일해야 됩니다. 지금 2.5죠. 그럼 우리 2배 돼야 돼요, 지금. 자, 그래서 2배로 키울게요. 자, 그러면 이제 얘는 뒤로 밀려야겠죠. 이렇게 돼요. 그리고 이제 요거는 좀 짧게. 이게 정상입니다. 네, 이게. 그러니까 얘 문자 높이를 이제 5로 키웠다고 한다면 시인성을 좋게 일반적인 치수 문자 높이보다 좀 시인성이 좋게 저렇게 키웠다고 한다면 이제 이렇게 표현해 주셔야 돼요. 이게 정상이고 저는 이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거에서 굳이 키우진 않아요. 키우진 않고 일반적으로 우리 이제 치수 문자 높이가 3.5입니다. 자격증 시험 기준으로. 근데 제가 2.5로 돼 있죠. 3.5로 하고요. 그거를 마치고 그렇게 되면 KX 규격상의 이 화살표의 길이도 3.5가 돼야 됩니다. 화살표의 길이도 지금 요게 화살표의 길이가 바꾸려면 이렇게 안 되겠죠. 그러면 스케일로 가야겠네요. 스케일로 자 3.5가 해야 되니까 3.5 나누기 2.5 이 계산식이 입력될까? 안 되죠. 그러면 작은 따옴 표 CAL 그래서 3.5 나누기 2.5 자, 이걸로 입력해 줄게요. 이렇게 자 이렇게 돼야 됩니다. 자, 근데 이제 우리 이제 전산응용 기계도 기능사 이제 문제를 풀다 보면은 요거는 이제 엄연히 치수선과 화살표에 해당하거든요. 치수선과 화살표는 모두 다 선의 굵기를 얼마로 하기로 돼 있냐? 0.25로 하기로 돼 있습니다. 즉 가는 실선으로 하게 돼 있어요. 이렇게 표현되고 문자는 뭘로 하게 돼 있어요? 문자는 3.5, 0.35 선 굵기가 그래서 주소라는 걸 하나 만들죠. 그래서 이제 노란색으로 표현해 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는데 이거는 이제 제가 사용하는 방식이고 굳이 얘를 키울 필요가 없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대부분의 강사들이 사용하고 있는 건 이런 식이에요. 키울 필요 있다. 근데 그 강사분들도 좀 이상한 게 얘를 키웠어요. 그리고 얘의 길이도 키웠어요. 근데 선의 굵기는 희한하게 가는 실선을 쓰시더라고요. 치수선과 동일하게.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왜? 왠지 모르겠어요. 왠지 모르겠어요. 오, 독특하다.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이게 여러분들 단순히 이제 강사분들 뿐만 아니라 시중에서 구할 수 있는 저기 전산응용 기계지도 기능사 이제 실기 관련된 책자들에 있는 정답들을 한번 보시면은 요렇게 이제 절단 뷰 라벨, 이게 뷰 라벨이라고 하는데 라벨 또는 레이블이라고 하는데 이 레이블이 항상 작성되어 있는 치수보다 이 글자의 크기가 커요.
그건 키웠다는 얘기야. 키우는데 우리가 치수 문자 높이는 3.5를 기본으로 쓴다고 생각해. 걔보다 크면 5예요. 다음에 쓸 수 있는 게 5야. 5로 정해져 있어. 그럼 5야. 이게 지금 이 상태야. 항상 이렇게 기입돼 있더라고. 그래서 그럼 내 선 굵기도 같이 굵어야지. 왜냐면 케이스 규격상에서는 10분의 1이니까. 근데 이 선 굵기는 가는 실선이야. 희한해. 이렇게 다 작성이 돼 있더라고요. 자, 그럼 이제 어느 게 맞는 거냐라고 물어본다면 이렇게 하셔도 되고 이렇게 하셔도 돼요. 왜냐하면 이거에 대한 규정이 없어요. 자, 이렇게 키우신 분들이 뭘 근거해서 이렇게 키웠는지는 저는 모르겠어요. 저는 모르겠고 KS 규격에는 제도 통칙을 보시면 이 뷰 레이블을 작성하는 이 화살표하고 문자의 크기를 얼마로 해라, 어떻게 해라, 뭐 해라 라는 규정 자체가 아예 이런 방구가 없습니다. 그냥 이런 식으로 그리세요. 단순히 거기 명기된 건 가는 1.3선을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끝단에는 선의 굵기를 굵게 해줍니다. 요것만 명기돼 있어요. 요건 정확하게 명기돼 있어. 가는 1.3선을 써라. 그 다음에 선의 굵기는 끝단에 이제 일부를 이제 굵게 해줘라. 이것까지는 명기돼 있어요. 이것까지는 명기돼 있는데 거기에 붙는 얘네들을 어떻게 해라라는 명기가 안 돼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작성하셔도 되고 이렇게 작성을 하셔도 되고 하는데 자 시인성이 좋은 건 얘가 좋습니다. 저기 단면 뷰가 있네? 라고 도면을 딱 보자마자 눈치가 채지는 건 얘예요. 왜냐면 일반적인 치수 문자보다 저 사이즈가 크기 때문에 눈에 확 들어와요. 그래서 이게 시인성을 좋게 하는 도면, 그래서 좀 더 보다 좋은 도면 표현이다라고 주장을 하신다면 그 부분은 인정. 근데 저는 이렇게 뭐 어떤 기호라든가 그런 게 큰 거를 싫어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냥 치수 문자 높이랑 동일하게. 어쨌든 기입은 했으니까. 시인성이 좋든 안 좋든. 이거는 제 스타일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고, 또 간혹 가다가 이제 전산응용 기능사 그 예제집에 있는 정답들을 보면은 중심선, 이제 절단선을 중심선을 그대로 쓴다 그랬잖아요. 이 중심선이 다른 중심선하고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어떻게 돼 있냐면 대부분 예제집들 보면은 얘를 절단선이라는 걸 구분하기 위해서 선 종류를 얘를 촘촘하게 해줍니다. 이렇게 촘촘하게 해줘요. 근데 이거까지 굳이 이렇게 해야 되나? 그러니까 전반적인 작업의 형태가 좀 더 이제 저 부분이 절단선이다라는 걸 명확하게 인지하기 위한 시인성을 높이는 데로 좀 추구가 된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이제 고려가 돼가지고 한 것 같은데, 자, 마찬가지로 이제 이게 좀 더 얘랑 중심선과, 일반적인 중심선과 구분되는 가는 1.3선이어야 된다라는 항목은 KS 규격에는 어디에도 없어요. 그러니까 굳이 바꾸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중심선 쓰고 끝에만 이거 붙여주면 돼요. 끝에만 이거 붙여주면 저게 중심선이 아니고 단면을 친 절단선이구나 라는 건 그 누구나 다 알아먹을 수 있습니다. 단지 이제 이거를 이렇게 할 거냐 이렇게 할 거냐는 본인이 정해야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만약에 이렇게 하고 아직 단면을 치진 않았지만 단면을 쳤다고 한다면 이렇게 절단선을 썼을 땐 이렇게 단면도만 덩그러니 두시면 안 되고 여기다가 단면 레이블을 붙여주셔야 됩니다. 자, 레이블을 붙여줄 때는 자 d텍스트 쓰면 돼요. dt. 자, 이렇게 하고 이제 여기서 자리 맞춤 아무래도 상관없으니까 그냥 아무데나 한 점을 찍고요. 위치를 놓고 자 문자 높이는 이제 여기도 마찬가지 두 가지로 갈려요. 그냥 기본적인 치수 문자 높이인 3.5를 쓰시는 분들이 계시고 아니면 이것처럼 시인성을 높이기 위해서 이렇게 높이 5짜리를 쓰시는 경우가 있는데 어떻게 하든 이건 본인 판단대로 하세요. 왜냐면 이 레이블도 크게 붙여줘야 된다. 다른 것보다 구분되게 붙여줘야 된다.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단지 이제 작업하시는 분들이 좀 더 시인성을 좋게 하기 위해서 사이즈를 키운 것 뿐이죠. 자, 저 사이즈 키워서 할게요. 일반적으로 이제 시중에 돌고 있는 자료들이 그렇게 돌고 있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하는 게 좀 더 합격률이 높겠죠. 실무적인 건 집어치우고. 자, 어쨌든 그렇게 해서 이제 하면 이제 5. 자, 이게 틀린 건 아니니까 문자 높이 5로 줬고요. 그 다음에 텍스트 앵글은 필요 없으니까 엔터 치고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A 다시 A입니다. 지금 폰트가 기본 폰트가 제가 아직 폰트를 안 바꿔놓은 상태라 이렇게 나와요. 지금 폰트는 신경 쓰지 마세요. 이것도 나중에 이제 치수 기입 들어갈 때 다 잡아줄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A 다시 A 이렇게 써줘요. 근데 여기다 제가 이렇게 해놓으면 이의를 제기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어떻게 이의를 제기하느냐? 선생님, 시중에 있는 자료를 봤더니 단면 또는 이제 뭐 단면도 이렇게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게 단면 A예요. 이렇게 되는데 마찬가지 얘기해 드릴게요. 케이스 규격에는 단면 안 써 있습니다. A-A만 있어요. 케이스 규격에는 A-A만 있어요. 굳이 단면이라고 명기 안 해요. 근데 단지 이거를 단면도다라는 걸 명확하게 해주기 위해서 누군가 붙이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도 맞고요. 귀찮으시면 이렇게 해도 맞습니다. 틀린 거 아닙니다. 이거 틀린 거 아니에요. 케이스 규격이 그렇게 안 돼 있는데 무슨 얘기야. 이것도 맞는 거예요.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레이블을 반드시 단면이 쳐진 형태 중간에 이제 둬야 된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작업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하지만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지금 있는 형상처럼 저렇게 어디를 단면 친지 명확하게 안다고 한다면 작업량을 이런 쓸데없는 이런 작업들을 추가적으로 안 하는 걸 대부분 위주로 하기 때문에 절단선을 표시하지 않는다. 지금 여기 있는 것처럼 여기를 자른 건지 여기를 자른 건지 내가 명기를 해주지 않으면 작업자가 도면을 보는 사람이 스스로 알아낼 길이 없다라고 한다면 그때는 이렇게 정확하게 단면에 절단선을 넣어줘가지고 단면의 위치를 정확하게 표현을 해줘야 한다라는 거죠. 맞아. 이 레이블 붙일 때 간혹 가다가 여기 밑줄 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제가 이거 지금 작성할 때 디텍스트로 작성을 했거든요. 밑줄 치시는 분들 이제 밑줄을 어떻게 쳐요? 이거 M텍스트로 한번 해볼게요. T 엔터. 자, 그 다음에 이거 잘못했네요. T 엔터. 자, 여기서 이제 이렇게 M텍스트 때 이렇게 작성하겠죠? 뭐 이렇게 사각박스 만들어가지고 뭐 중간 중심 이건 중요하진 않은데 미들 센터 MC로 지정을 하고 여기서 이제 A 다시 A 문자 높이가 지금 5로 돼 있네요. 5로 이렇게 작성하죠. 이렇게 작성하는데 이제 M 텍스트면 이제 밑줄 칠 때 어떻게 해요? 이렇게 쭉 드래그 해가지고 여기 올라와가지고 여기서 언더바 클릭을 해줘요. 자, 이렇게 됐다. 근데 저는 M 텍스트 잘 안 쓰잖아요. 제 영상 쭉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러면 학생들이 대부분 하는 얘기가 선생님 이거 어떻게 해요? 밑줄 어떻게 해요? 이거 제 텍스트 쪽 M 텍스트랑 디텍스트 설명한 쪽 가보시면은 알 수 있을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밑줄 치려면 어떻게 해요? 컨트롤 키 누르고 키보드에 U자를 누르면 밑줄이 쳐져요. 밑줄 쳐집니다. 근데 이 밑줄을 치는 것도 이제 좀 더 명확하게 시인성을 좋게 하기 위해서 이제 누군가 치기 시작한 것 뿐이지, 이게 이제 KS 규격상에, 저 레이블에 밑줄을 쳐주세요. 그런 얘기 없습니다. 그냥 A-A만 있어요. A-A. 예, 그쵸? 그러니까, 이거는 굳이 꼭 밑줄을 쳐줘야 되는 건 아니다. 하지만 내가 시인성을 명확하게 위해서 치는 거, 난 그러고 싶다라고 하면 쳐도 된다. 자, 이거는 다 치우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기본적인 이제 전단면에 대한 개념을 설명을 했어요. 그럼 이제 단면을 잘랐을 때 표현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그걸 알아봐야 되는데, 이 기본적인 개념 설명에만 해도 벌써 40분이 넘게 소요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 여기서 끊고, 다음 영상에서 제대로 전단면을 치는 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